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전란, 정년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손해보기 싫어서 등 왜 글로벌 OTT들은 아직도 한국 콘텐츠를 재주부리는 곰으로만 생각하는가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넷플릭스가 K 콘텐츠를 견제하고 있다라는 영상을 거의 2년 전부터 제작해왔고 그 수많은 증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주제가 조회수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국뽕 유튜버들처럼 전 세계에서 K 콘텐츠가 난리가 났다 아니면 요즘 가짜 뉴스로 조회수를 빨고 있는 중국 혐오, 태국 혐오, 이제는 인도 혐오까지 이 혐오에 미친 사람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면 쉽게 조회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비판하더라도 정당한 팩트를 가지고 비판해야지 AI 보이스로 가짜뉴스를 스스로 소설을 만들어서 혐오를 하고 있으니 또 그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한다 박수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습니다. 요즘 중국 혐오로 가짜 댓글을 만들어 시청자를 기만하는 뉴스품 땡기자와 태국 혐오로 꿀을 빨다 인도 혐오로 요즘 전향한 땡포토, 그리고 이 혐오 파도에 덩달아 춤추는 수많은 해외 감동사연 유튜버들. 무슨 해외 감동사연을 올리면서 감동이 아니라 해외 가짜뉴스를 소개하며 심지어 미국인인 척 한국의 이슈를 한국인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루며 그 속에 혐오 정서까지 넣어 중국과 자국 미국까지 욕하며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가 등장하며 지금 한국 유튜버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혐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콘텐츠가 미국 글로벌 OTT들에게 재주부리는 곰 취급을 계속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넷플릭스가 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한국 콘텐츠를 견제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댓글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국감에 나온 뉴진스의 한이의 증언으로 밝혀졌지만 왜 하이브는 자기 새끼인 뉴진스를 해외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왕따를 시켰을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지난 보수 정권들은 노벨 수상자 한강 작가나 아카데미 감독상 봉준호 감독이나 넷플릭스 최고의 히트작 감독 황동혁 감독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낙인을 찍어 괴롭혔을까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겪으면서도 자유의 상징 미국 OTT들이 이렇게 한국 콘텐츠를 차별하고 있다면 믿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 그랬다면 모두 다 믿고 중국을 욕했을 겁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국은 우리와 지금까지 74년 동안 굳건한 동맹국가이고 우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패권을 상실하기 싫은 미국은 한국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순망치 않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영원히 우리에게 6.25 때 무상으로 지원해줬던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지금 정권 초기에 삼성 반도체와 현대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유치한 업적을 바이든은 지금도 최고의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공장이 미국으로 진출한 걸까요? 자발적으로 가게 된 것일까요? 그 뒤에는 너희들 미국이 공장을 짓고 일자리 창출을 하게 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보복하겠어. 암묵적인 협박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고 우리나라 고용을 늘리는 것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인건비가 싼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는 것이 더 우리에겐 이득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보단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 쪽에 공장을 짓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세계가 90년대 초반 중국에 공장을 많이 짓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싼 인건비와 14억이라는 인구의 소비 시장이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나라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자국의 이익을 쫓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특히 아시아와 중동, 남미는 K 콘텐츠가 K-팝과 함께 한류의 파도를 타고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었고 미국 시장 또한 글로벌 OTT가 보급되기 전부터 지금은 라쿠텐에 인수된 그 당시 비키와 위너브라더스에 인수된 드라마피버라는 K 콘텐츠 동영상 서비스 업체에 두 회사 합쳐 3천만이 넘는 회원을 보유할 정도로 엄청난 K 드라마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분위기를 가장 빨리 캐치한 OTT가 넷플릭스였고 2016년부터 넷플릭스는 본격적으로 K 드라마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넷플릭스가 잘 나가지 못하는 K 컨텐츠에 투자를 해서 K 컨텐츠가 엄청나게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팩트는 잘 나가는 K 컨텐츠에 숟가락을 올린 것은 넷플릭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징어 게임이 의외로 폭발하고 넷플릭스가 좀 더 큰 K-드라마 파도를 만들고 조금 늦게 K 컨텐츠가 퍼진 유럽까지 시간상으로 빠르게 퍼진 것 뿐입니다. 유럽 또한 BTS 블랙핑크를 통해서 K-팝이 엄청나게 퍼지면서 이미 K-팝 팬들이 K-드라마에 점점 유입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꼭 넷플릭스가 아니라도 K 컨텐츠는 신압으로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시했지만 K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평점 사이트 마이 드라마 리스트의 접속자들의 분포가 미국, 캐나다, 인도, 영국, 호주인들이 가장 많다는 것을 보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 4년간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년에 8천억 투자는 1년에 20조를 컨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넷플릭스의 단 4%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투자해온 투자비를 동결한 것 뿐입니다. 이것은 K 컨텐츠가 넷플릭스에 벌어주는 이익의 3발의 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에피소드당 투자비가 컸던 위쳐의 경우 1회당 1,000억을 투자합니다. 위쳐가 아무리 조회수가 높아도 오징어 게임의 조회수에 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통계상 오징어 게임은 1회당 25억으로 1조 이상을 넷플릭스에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작비는 총 1,000억입니다. 회당이 아닙니다. 미드 1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세계 1위 수익을 올려준 드라마에 시즌2에 투자를 하면서 온갖 생색을 다 합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넷플릭스 말고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OTT가 어딨어. 그러면 반문하겠습니다. K 컨텐츠 말고 넷플릭스에 그만큼 돈을 벌어주는 컨텐츠가 있을까입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돈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의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의 파업 이후 할리우드의 제작자들과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외신들은 미국의 할리우드 파업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컨텐츠의 차별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할리우드 파업 시기에 넷플릭스 순위 계산 방식을 회차가 짧고 실행시간이 짧은 미드에게 유리하고 회차가 길고 실행시간이 긴 K 컨텐츠에 불리한 순위 집계 방식으로 바꾸고 미드를 계속 순위 상단으로 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부지리로 회차가 짧고 실행시간이 짧은 일본 애니와 드라마들이 순위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애니는 일본에서의 시청시간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일본 애니는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시청하며 전세계 순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년 초만 해도 한국 콘텐츠가 순위를 점령한 일본 순위표를 일본 애니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넷플릭스 비영어 주간 순위 순위표를 보면 일본 애니가 2개 있습니다. 단다단과 람마 2분의 1입니다. 이 시청시간을 보면 과거 순위집계 방식이었다면 20위권 안에 들기도 힘든 시청시간입니다. 이런 현상은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컨텐츠는 절대 디즈니 플러스 OTT로 전세계 동시 방영하지 않고 훌루,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스타 플러스 등 여러 OTT로 쪼개기 방영을 하면서 K 컨텐츠 전세계 시청률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징어 게임이라 열광받았던 무빙 또한 전세계 시청률조차 모릅니다. 그냥 미국 훌루에서 1위를 했다가 끝입니다.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에 손해보기 싫어서 또한 2조를 투자해 시즌을 제작 중인 반지의 장 힘의 반지를 누르고 1위에 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플리스페토를 아마존 순위가 2주 동안 오류가 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나라 일부 미국 추종자들은 자유주의의 나라 미국이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말하겠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선 철저하게 힘으로 눌러버립니다. 어쨌든 넷플릭스는 절대 한국 콘텐츠로 전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OTT들은 한국 콘텐츠는 아시아 시장을 확보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미국을 장악하는 것도 싫고 자신들의 콘텐츠 노예가 된 유럽을 장악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한국 콘텐츠는 지금 적당한 투자로 적당한 이익을 주는 필요악일 뿐입니다.
올해 상반기 넷플릭스 시청시간 1위는 눈물의 여왕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오리지널이 아닌 한국 콘텐츠를 키워주기 싫습니다. 적당히 아시아에서 구독자를 유지시키며 결국 미드로 아시아를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가시적인 순위표로 K드라마도 재밌지만 그래도 최고는 미국 콘텐츠야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란도 아시아 몇 나라만 빼고 예고편조차 올리지 않고 흑백 요리사도 키즈 콘텐츠로 분류해 총 시청시간에서 제외시켜 순위표에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순위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순위는 가장 중요하며 순위에 들지 않으면 절대 외신에서 다루지 않으며 한국 콘텐츠는 점점 그저 그런 콘텐츠로 미디어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결론은 정부가 나서서 국산 글로벌 OTT를 만들기 위해 조율하고 지원해서 우리 콘텐츠들이 부당한 꼼수에 저평가되지 않도록 미국 OTT들과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불보다 제밥에 신경을 쓰고 있는 한심한 문화정책에 무엇을 바랄까요? 과거 정부가 현대자동차 수출보다 주라기 공원 수익이 더 컸다는 충격에 우리나라 소프트파워를 키워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글로벌 OTT들에게 장악되어서 우리나라 바닥시장까지 침투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넷플릭스 토드 사란도스는 한국에 와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K 컨텐츠뿐만 아니라 K 작가들에게 투자하겠다. 듣기에는 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의도는 오리지널 컨텐츠로 제주를 곰이 부르게 만들고 한국의 작가들까지 넷플릭스가 장악해서 그야말로 원천 소스까지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먹겠다는 무서운 의도가 보여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글로벌 OTT는 한국의 컨텐츠 뿌리까지 돈으로 장악해서 한국을 미국의 컨텐츠를 만드는 하청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영상을 자주 만드는 이유는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우리 컨텐츠가 순위에 들지 않자 우리 스스로 우리 컨텐츠를 폄하하고 미국 글로벌 OTT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일부 언론과 일부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빨리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정부도 시청자도 정신 차리고 늦었지만 우리의 길을 모색할 때라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